예, 최근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 엑스파일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그걸 반박한 것에 대해서 또 뭐 누구는 그걸 무슨 잘못 대응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쪽에서는 뭐 들어봤다 줄리라는 거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이 야권에서도 그 이제 국힘당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응한 거 잘못했다 그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그 파문이 일어가지고 그걸 전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이 여권과 야권의 이에 대해 발언 언급한 이 정치인들은 이것이 좀 근거 있다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것이 더 커지면은 더 불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의 경우는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카톡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접대부 줄리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그거와는 별도로 모 의사와 뭐 처음 결혼했고 그 다음에 또 실명을 누구 또 밝힌 얼굴 그 사진 밝힌 누구 모인과 또 결혼했다고 그러고 세 번째가 이제 윤 총장이라고 그 막 이런 X를 영부인을 할 거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결혼에 관해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 의사와는 이제 뭐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고 이 모인과는 동거를 했고 또 윤 총장과는 그 동거하다가 그냥 급히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깔끔하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걸 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의 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양친 부모가 있으면서 20대 때 가장 우리가 선망하는 좋은 결혼식이 신랑 신부다 20대 나이에서 양친 부모 계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양가의 축복 아래 그 전까지는 동거 안 하고 서로 양가의 얘기만 오가다가 결혼식을 한 그날부터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부부로서 시작하는 거. 이런 것을 가장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결혼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진보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정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정년기 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그런 결혼식, 그런 화려한 결혼식,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된 커플, 그런 경우라야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사회적 모범이 되고 지도자로서 뭐 괜찮고 뭐 기타 등등 그렇다는 사고방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자가 이제 어떤 이제 어, 여자도 그렇고 하여튼 정년기로에 이제 확실하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그 전의 30대 그런 나이 때 과연 이제 뭐 고고하게 그냥 뭐 보냈을 수 있겠는가 무슨 문제들이 있지 않을 건가 이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있을 수 있는 추측을 가지고 한마디로 혼인 상태가 지저분하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격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약과이지만 이제 접대부로 있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 접대부줄리라는 그런 이야기도까지도 이제 내세워 가지고 이것이 그냥 전국적으로 커진 이슈가 되면은
그것이 아마 자충수 분리할 것이라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여권은 인사들은 들어본 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은근히 띄우는 상황이고, 근데 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는 이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같은 야권 이제 잠재적인 후보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그러면 뭐 마치 이게 퍼지면은 그것이 그냥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제 엑스파일이 진실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이 홍 후보 입장에서는 돼지 발정제 그런 거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야기가 그냥 엮어지니까 그냥 발정제 하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돼지 발정제군 자기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에 불과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발정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연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는 아마 이제 그런 문제 부작용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작용을 걱정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제 이게 그냥 그야말로 이게 아무리 해명되고 사실 아니라 하더라도 뭐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까지 또 확실하게 이 전 국민 3천만 유권자인 3천만 명한테 그렇게 해보기는 불가능하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진리가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상을 전환한다는 게 뭐냐면 저 영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영어가 아주 간단하게 쓰여지죠. 그래도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리이든 말든 그래 여러 남자들을 결혼하기 전에 한창 젊을 때 오히려 더 한창 나이를 미혼 상태로 있었으니까 많은 남자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40대 가까워서 결혼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20대 30대 더 남자들한테도 흠모를 받고 막 이제 구애를 받을 나이대를 이제 그냥 지났어요. 비혼 상태로.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아까 그 엑스파일 비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 40대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정인 얘기가 아니라 40세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20대 30대를 그냥 아무하고도 자신은 연애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그게 좋은 건가? 이제 옛날 그런 순결관처럼.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연애를 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비난을 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순결을 중시 여기는 거, 자기 남편 한 사람 말고는 다른 남자에게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베풀지 않는 거, 이거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과거 귀족 남자들 자기 아내 혹은 자기 여종이라도 자기가 독점하기 위한 그런 걸로다가 그렇게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건 반드시 자기 아이여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든 도덕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대 30대 때 그러니까 결혼 혼인 이전에 많은 사람과 사랑했다. 이것이 죄가 됩니까? 이게 왜 도대체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떤 문란하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걸로 아주 비난을
고 그렇게 이미지가 또 실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럼 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한 남자한테만 완전히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 그 한 남자 어? 그 이전과 그 이후도 물론이고 결혼 이전에도 그냥 아무하고도 연애를 안 한 사람만 지금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지상으로 마치 그래야 좋은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다. 물론 아직 뭐 20대, 한 20, 30대, 23세 전후 그때쯤에 결혼하는데 그때 10대 때 문란하게 그런 건 여러 가지 또 문제에 휘말릴 여지도 있고 그럴 때는 좀 이제 절제하는 게 물론 좋겠죠. 하지만은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20대, 30대의 나이 때 그렇게 과연 이제 아무런 그 관계도 없었어야 좋은가?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줄리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성매매다? 성매매라면 당연히 단속을 하고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 소문으로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냥 사기들이던 마담이었다. 그건 뭐 어쨌든 법으로 저촉되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이든 아니든 제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거의 좀 그러죠. 그럼 정말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뭐 저는 또 이쪽 편을 드는 사람도 또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이기회의 살아온 사상을 얘기하려는 거지. 예, 어? 하여튼 근데 줄리 이든 말든 뭔 상관이냐? 예, 그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반대하는 쪽도, 엑스파일 쪽에서 이제, 그럼, 그러니까,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좀 대형 교회를 어떻게, 누구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권을 받아서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좀 공개 장소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 신천지에 있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문을 냈대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뭐 장동 교회가 저 자꾸 신천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천지 어떻게 다니냐? 저는 다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 보고한테 아니 신천지였으면 어떠냐고 신천지였으면은 당신네들이 감화시켜서 당신네들 교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또 신천지교회 다녔다는 걸 또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물론 또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녔다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웬만한 교회에서 그냥 툭 하면 닫고 뭐 전 국민의 절반이 신천지인 뭐 당신 신천지 하면서 의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뭐가 나쁘다고 당신네들이나 뭐 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대뜸 나오는 말이 당신 신천지 교인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웬만하면 다 신천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파가 세니까 두려워할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마치 그게 어떠냐 하면은 아니 좀 많이 사귀었으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마치 또 그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시비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것이 뭐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했다면은 그걸 얘기한 사람과 그거를 이제 재생산한 정치인 그걸 말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걸 확대 재생산한 정치인은 또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야죠. 정치권에서 그런 거가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길는데 그러면 이런 소화 그게 어땠단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리고 왜 가치관이 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자는 성경에 나오듯이 노동을 하여서 이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죠. 그래가지고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된다. 예. 그럼 근데 물론 성경에서는 여자는 고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는다 그렇지만은 뭐 여성 운동가 여권 운동가도 그렇지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냐? 그렇죠. 이제 여성의 기능이 아이 낳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많은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사회에서 요즘은 특히 인데 과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의 소유로서 집 안에만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남자가 이 노동력과 할 역할로서 평가받는 데 비해서 여자는 존재 자체가 일단 이제 기여하는 겁니다. 존재. 이건 극단적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좀 어떤 회사 중역회의라든지 뭐 이런 모임 같은 데 보면은 한 아가씨 한 사람이 커피를 날려 주고 그러죠, 이제. 그래가지고 한 17, 8명 정도의 남자가, 적어도 대여섯 이상에서 10명 정도의 남자가 오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 좀 기분이 막막하고 찜찜하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자를 끼고 그래서 회사의 여사원 그런 경우들도 어떤 그 사람이 기능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 역할, 존재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현재의 사회에서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기 신의 역할, 기능 이걸 가지고 인정받기도 하죠. 예. 얼마든지 그럴 권한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일단 사교 모임 같은데 사교가 아니라 어쨌든 이 모임 자체에 있어서는 여성이란 것은 존재 그 자체로 기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과 이제 존재로서 세상에 기여를 하는데 과거 귀족 남자는 귀족 여자 이렇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귀족의 특권들이 일반 이제 평민들이 많이 향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 과거에는 아주 귀족들 상위 귀족들만 그냥 들어와서 이제 음악 연주를 듣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죠. 오늘날은 이제 누구나 물론 음악회도 돈만 주면 갈 수 있지만은 전축으로 그냥 자기 맘대로 아무나 호출해서 불을 들을 수가 있고 영화도 그렇고 옛날에는 극장 배우의 연기 이런 거는 아주 귀족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때 왕 정도는 돼야 진짜 볼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아주 그냥 뜸한 기회 때나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특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밥을 굶주리지 않고 먹는 것도 역시 과거 상류층만의 특권이었지만 지금 누구나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말을 타고 과거에는 귀족만이 마차를 타고 가마를 타고 편하게 멀리를 갔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다 모든 백성이 다 가능했죠. 그러니까 현재는 모든 귀족의 특권이 일반인들을 다 갖게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이제 풍요로움에 따른 물질의 절대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거 이것은 이렇게 가능한 것인데 인간들 사회끼리 상대적인 거, 인간들의 관계들의 상대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무리 사회가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뭐냐면은 귀족들은
과거에 남자들은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일반 평민 남자들은 대장장이 노동장 저기 부역으로 징발돼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돌을 옮기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노동을 했지만 귀족들은 뭘 했습니까? 왕족도 물론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귀족들은 자기가 좋은 일만, 자기가 좋아하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물론 술 마시고 노는 거야 그렇지만 설사 이게 생산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노래도 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약간의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귀족들은 이게 자기가 재미있으면은 하는 거였고 재밌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일 그런 것도 다 귀족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뭘 지시하고 시키고 자기 뜻대로 세상과 이 주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재밌을 수가 있는 일이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 일. 남자 귀족들은 그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오늘날 평민들이 남자 귀족들의 일을 이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게 되는가? 물론 이제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거의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수는.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재능이 또 받쳐준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생업과 그걸 위해서는 그것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여가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로서 업무로서 뭘 하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귀족이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시 쓰고 이런 건 어떤 여가 생활에 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일로서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귀족 경우는 자기가 좋은 일이라면 오늘날에도 이제 자기가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역시 또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이제 근데 과거 귀족들은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위에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남자들이 자기가 회사를 해서 전부 경영자층에 올라가고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일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을 위해서 이제 꼭 자기가 뭐 재밌다고 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일을 아주 괴롭게 생각한다면야 물론 이 자체가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자기의 돈을 번다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커버가 되긴 합니다만 그 일 자체는 그렇게 자기가 뭐 재밌어서 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민주사회가 돼서 많은 귀족들의 권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권리가 된 때에도 남자들은 이제 일반 남자들은 모두가 귀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넓어졌겠죠. 이제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리고 예술 나가고 싶은 나가고 하지만 정치 같은 건 밑에 사람들이 항상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수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정치 참여 이런 거는 과거 귀족이 일부가 했던 거 지금도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지 과거 귀족이 정치로서를 즐겼다 해서 오늘날 모든 국민이 물론 이제 표로서 뭐 지지하고 그냥 와 나가는 것 그런 재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거는 이제 하지는 못하죠. 뭐 괜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과거 귀족의 특권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과거 귀족의 여자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가 원할 때만 남자를 접하고 허락하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남자를 배척할 수 있는 여자는 이제 의식주가 풍족하면 남자를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자를 수단으로서 원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어떤 남자 그 자체를
좀 예외적인 경우 성적으로 너무 이제 뛰었다, 너무 이제 숙달됐다든가 튀었다든가 그럴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제 남자를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또 시기와 때 그러니까 남자는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시간 여가만 있으면 여자와 접하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또 그 시기 그런 거 때를 굉장히 가리죠. 그러니까 이 귀족 여자들은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때만 남자 편하고 뭐 잠자리를 할 수가 있었죠. 남편이 또 남성 상위 시대로 부인을 뭐 그랬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귀족 남편은 이제 항상 이제 자기 부인을 뭐 많이 이제 같이 하려고 애를 쓴다기보다도 웬만하면 그냥 다른 여자 그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뭐 많은 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부인도 이제 자기 그 위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게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죠. 특히 임신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귀족 여성들은 남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은 다른 남자와의 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재밌는 일만 귀족 남자가 과거에 재밌는 일만 하고 재미없는 일은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족 여성은 재미있는 연애만 하고 재미없는 연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 여성은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또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남자를 꼭 관계를 즐기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신세였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근데 모든 여성을 이제 이렇게 과거와 같은 이런 이제 귀족 여성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끝 하나만 닿아도 그냥 처벌하게 하는 것. 지금 좌파 정권의 그 페미니즘 드라이브가 그런데 이것이 아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아주 모순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회교 국가가 아니면 버스를 타도 남녀가 같이 있고 근데 어딜 가도 남녀가 같이 있는데 자기한테 보태주지 않는 남자라고 해서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하고 이런 경우 이런 걸 다 따지다가는 정말 삭막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자는 또 어차피 지금 함께 사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닌 많은 남자들에게도 정도껏 하에서는 그걸 이제 접촉과 그 함께 사는 거를 허용하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미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 이미 남편이 있을 경우 그리고 한참 사이가 좋게 잘 지내는 경우는 곤란하지만 남편이 있기 전에 그거가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회에 김건희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난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거 가부간에 어떻게 결정된다는 거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러면 어떠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여자의 그 어떤 순결이니 뭐니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되고 우습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이제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과거에 작품으로서 발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문여송 감독의 여자의 성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80년대에. 근데 여기서의 주인공 여자는 처음엔 좀 모자란 여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리를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여자를. 응? 주인공
주인공 여자를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다른 남자가 또 와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여자가 곧바로 그냥 이 유혹에 응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른 데 일하러 나가 있고 이 여자가 따로 있을 때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외간 남자를 이제 응해주는 거. 그럼 우리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중 8구. 물란한 여자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라고 외간 남자하고 통하는 거 아니냐.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남편의 형제인가 친구가 이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는 여잔데 왜 딴 남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그래야 되냐.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남편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같이 생활을 의지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딴 남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친구하고 친한데 친구가 A, B 이 두 친구가 친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하고 친하게 사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성행위 이런 거에 대한 결과의 책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렇지. 결국은 모계 사회가 아니고 부계 사회라서 생기는 문제죠.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니까 어떤 아버지 아들인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 제가 글에도 썼듯이 하와이의 어느 섬나라에서는 이제 모계 사회고 여자가 나오면 확실히 그 여자의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마 거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와이의 어느 낙원 섬나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이 여자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제가 이제 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봉건주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 뭐 이렇게 자꾸 진보적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죠. 이제 그런데 가장 진보적이고 인간들이 수준이 가장 이제 상위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뭐냐면은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니 그런 거는 이제 국민 모두가 돈 같은 거 물질에 초연하는 그런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사회주의가 가능하듯이. 근데 이제 완전히 혼자서 다 사는 성인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 때 무정부주의. 근데 이 여자의 사고방식도 사랑 면에서는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통제가 없는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질투심이 전혀 없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거죠. 여자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다 사랑해주는. 아까도 여자는 존재 자체로 남자한테 보탬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의 질투심 같은 거 이런 거로 인한 이제 제약과 사회제도 통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없어지면은, 이것이 강했을 경우는 이제 봉건주의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무정부주의, 무결혼주의, 모든 통제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냥 다른 얘기로 좀 이렇게 끌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건희래 김건희 씨의 그런 사건 그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여튼 이게 사실이든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전국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건 정말 진짜
추잡스럽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자의 사랑은 무죄, 여자가 많은 남자 사랑해주는 거 자기의 존재, 자기의 재산인데 존재 자체가 그걸 많은 남자한테 베풀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흉볼 일입니까? 많은 사람한테 베풀었다면은 자기 재산을 많은 사람한테 베푼 사람, 음식점에서 공짜로 많은 사람들을 밥 먹여준 사람, 물론 다른 음식점들을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어찌 보면 아무 데서다 그러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와 똑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사랑을 어쨌든 많은 사람 남자한테 베푼 여자는 자기의 그것이 이제 다른 여자의 어떤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이 그만큼 많이 해줬고 많이 사랑을 베풀었고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많이 활용했고 세상 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소명 미션을 더욱더 충실히 해냈다는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글쎄 남자가 많은 여자를 사랑한 거 이런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건 인간 본능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또 술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지만 여성이 많은 남자를 사랑한 거 이것은 전혀 진짜 누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